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대표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의미 없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대명 또 대표는 이재명 뭐 그런 전선에 그 이상 기류가 지금 뭐 보이는 거 이런 거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김두관 전 의원이 이제 후보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김두관 후보를 이제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되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두관 후보의 입을 통해서 당내에서 말하지 않고 숨죽이고 있던 목소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어제도 보니까 YTN 라디오에 출연을 했더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쉬쉬하고 있지만 위증교사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많이 있다.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리더십에 흠이 되지 않겠느냐. 당에도 본인에게도 크게 부담이 될 것이다. 또 하나, 당원과 국민의 응원을 받아 검찰에 대응할 수도 있지만 법원 문제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재명 그 후보가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FC, 위증교사, 그 다음에 뭐 위례신도시, 대북송금, 선거법 뭐 해서 무려 11가지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지금 얘기한 김두관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위증교사 의혹은 9월 30일에 결심, 이제 검찰에 구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그거보다 더 빠릅니다. 9월 6일에 결심.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선고는 10월에 뭐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하죠. 왜 그러냐면 대개 한 달 내지는 길어야 한 달 반 정도 뒤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결심을 하고 나서. 그러면 뭐 이건 10월에 나올 거고, 9월 30일 위증교사 의혹은 10월 말이나 아니면 11월 초 정도면 나올 거고, 이렇게 돼서 이제 10월 위기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10월 위기설이냐? 그 실제 이제 유죄가 나올 것이다 또는 뭐 아니다 다툰다 뭐 이런 의미하고, 법원에서 물론 1심에서 이제 선고를 하면 그걸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겁니다. 뭐 이게 뭐 그 제대로 된 선고냐 뭐 논란은 벌어지겠지만, 제대로 되든 제대로 되지 않았든 어쨌든 선고는 선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심에서 물론 바로 잡힐 수는 있겠죠. 그러나 법조계의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관측하는 바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관측이고 실제 선고가 나왔을 때는 다른 상황이 된다. 자, 김두관 후보가 이제 이재명 피고인이죠. 피고인의 위증교사 혐의만 얘기했지만 실제 제가 만나본 민주당 내의 그 사람들은요, 위증교사뿐만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유죄가 나오는데 이게 벌금 1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하는 거거든요. 공직선거 위반은 100만 원 넘으면 의원직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피선거권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90만 원 이러면은 유죄는 유죄인데 뭐 의원직 상실하거나 아니면 피선거권이나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없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부분은 뭐 주관적 판단이다. 응? 아니 뭐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자기가 데리고 일했다고 뭐 다 알아야 되느냐. 뭐 말이 안 되는 주장이지만 입증을 못하면 몰랐다는데 본인이 뭐 이런 주관적 판단일 수 있지만, 백현동 용도 변경 4단계 용도 변경이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는 건 명확합니다. 왜 명확하냐? 아무리 일부 몇 명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걸 협박이라고 느꼈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공문이 있거든요. 귀시에서 적의 처리 바람.
알아서 하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혼자 협박이다 이렇게 우겨본들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협박이 아니, 알아서 처리하라는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선거법에 관한 실형 그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우이증교사 마찬가지고요. 우이증교사 녹음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녹음 파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고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누가 들어봐도 우이증을 시킨 것이 명백하고 실제 그 김진성 씨가 우이증을 했고 그리고 우이증했다는 사실을 재판에 나와서 실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럼 더 이상 뭐가 문제가 되죠? 시비를 걸 거리가 없습니다. 유죄라는 데에 시비를 걸 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는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 김두관 후보가 새롭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려진 얘기죠. 근데 민주당사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그 어떤 사람인가는 논평을 뭐 천기누설을 했다 이렇게 하는 천기누설도 아닙니다. 천기누설이라는 거는 뭔가 비밀리에 숨겨져 있던 거를 외부로 발설하는 걸 주로 얘기하는 건데 아니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만 다 아는 얘기를 민주당 사람의 입으로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을 뿐인데 김두관 후보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판세가 뒤집히냐? 안 뒤집히죠. 그런데도 이 얘기를 김두관 후보는 하는 거죠. 왜? 자기가 대표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뭐 판세를 설마 뒤집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다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그 불거지기 전에 뭐 대비를 하자 뭐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재명 이제 피고인이 그야말로 이제 유죄가 확정됐을 경우 뭐 2027년 3월 대선까지 확정이 될지 안 될지 지금 뭐 그 여러 전망이 있습니다만 확정된다는 게 상식이죠. 아니 10월 11월에 만약에 우이증교사 선거법 재판 1심이 나온다면 내년 원래대로라면 내년 한 3, 4월이면 2심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뭐 길게 잡아도 내년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년이 2025년입니다. 2026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거기 대법원 판결 안 나올까요?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상식적으로는 확정되는데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 김두관 후보가 이번에 한번 이제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쳐서 바위가 깨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위가 스스로 뭐 풍화장육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스스로 깨졌을 때에 대비한 이런 도전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에 출마 못하게 됐다. 확정됐다. 한 내년 후년쯤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민주당은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될까요? 김동연이냐, 뭐, 아니, 김동연 경기도지사냐, 아니면 뭐, 김두관 지금 전 의원이냐, 아니면 뭐, 김부겸 전 국무총리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때에 대비한 포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두관 후보가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민주당 사람의 입으로 지금 국민들 앞에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자체도 굉장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얘기했듯이 당내에서 쉬쉬하고 있죠. 그러나 저하고 민주당 사람들 만날 때는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걱정이야. 사석에서는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왜 김두관 후보의 존재의 의미를 얘기했느냐. 만약에 실제 유죄 선고가 나왔을 때 이재명 전 대표는, 그때는 뭐 대표겠죠? 대표는 2심에서 무죄를 다투고 무죄를 확신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민주당 사람들이 이재명 앞이 아니고 돌아서서 다들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래, 나도 저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워낙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뭐 유능한 변호사
동원한다고 해서 이재명이 직접 육성으로 김진성 씨한테 위증을 시킨 거를 무슨 재주로 뒤집습니까? 그거 뒤집을 수 있습니까? 육성이 나오는데. 그래서 워낙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위증교사 다른 사람의 경우에 보면 대략 뭐 징역 2년에서 3년 사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의 위증교사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왜? 이거는 이재명의 정치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바로 그 재판에서 위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상식적으로 보면 법조계에서는 2년, 3년인데 보통 그거보다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 법정 구속은 안 될 거다. 대개 이 경우 이제 뭐 그냥 징역 2년 6개월 뭐 이렇게 되고 그냥 놔두든가 아니면 거기에 또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건 뭐 팩트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우에.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객관적인 팩트, 사실들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거를 이제 김두관 후보의 입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김두관 후보가 또 일극체제 얘기도 합니다. 이것도 뭐 저도 여러 번 얘기했던 모두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극체제를 얘기하고 이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조금 더 똘똘 뭉쳐서 수사 리스크, 재판 리스크에 맞서서 이재명을 옹호해야 된다. 결사 옹호해야 된다. 이게 이른바 당심 강화 이런 결론이 나올 겁니다. 저는 77.8%라는 2년 전 득표율을 이번에 넘을 거라고 보거든요.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옹호하자. 당심은 그렇죠. 당심. 김두관 후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흔들리느냐? 민심이 흔들리죠. 민심은 민주당 사람의 입에서는 지금까지 이거 방송에 나오는 민주당 패널들 잘 보시죠. 이런 얘기들 하나. 뭐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게 다툼의 여지가 많아서요. 제가 보기엔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심은 강화하겠지만 민심은 악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의 입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얘기가 자꾸 공개가 되면 모르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 아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 민주당 사람들 중에서도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구만. 없는 줄 알았는데 또는 그동안에 뭐 다 쉬쉬하고 있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심은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나 이재명 전 대표 쪽 사람들이 친명 쪽이 그냥 이번에 추대로 가려고 계속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두관 후보한테도 나오지 말라고 압박도 넣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김두관 후보가 나와서 뭐 혹시 뒤집힐지 몰라 뭐 이런 걱정 때문이 아니고 김두관 후보가 나와서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뭐 일반 국민들이 다 아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민심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8월 18일에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지만 그때까지는 김두관 후보의 이 입, 이걸 뭐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민주당이 타격을 받는다. 또 이재명의 이미지 역시 좋지 않아진다. 저는 이게 김두관 후보의 존재의 의미라고 봅니다. 김두관 후보가 나와서 당에는 뭐 당이나 이재명 후보 본인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민심은 뭔가 민주당에 대해서 좀 현재 상황이 이렇구나 하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역할을 김두관 후보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존재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